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거 절대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내 성격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든지 제 의지는 분명하고 제가 옳다라고 판단하면 밀고 나갑니다. 누가 뭐 댓글이나 뭐라 해도.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와서 공작질하지 마.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당한 탄핵으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전국 당시 이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둘 다 또 감옥까지 갔다 왔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책 두 권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놀래 자빠집니다. 잘못된 날조 수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들 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의 진실에서 다룰 내용은요, 무슨 SK그룹에다가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검찰의 주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30만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로 대통령을 거짓의 산에 확 파묻어버렸는데요. 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엮기 위해서 이 진술을 만들어내고 증거가 아닌 것을 증거로 둔갑시키는 아주 희한한 짓거리를 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과 대통령 사건의 진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진실을 가릴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법리보다 우선인 것은 사실관계인데 법리는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리의 전제 조건인 사실이 틀렸다면 그 법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과 법원이 살인자라고 단정한 그런 사건이 뒤늦게 진범이 나타나면서 무죄가 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자,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가 2020년 11월 19일 법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에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말 잘못하면 그게 위증죄도 될 수 있고 그게 유죄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말실수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그런 마지막 최후 진술장인데 여기서 우병우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병우가 뭐라 그러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는요, 실체적 정의도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니라는 소리고 진실도 아니며 단순한 거짓의 차원을 넘어선 위선과 조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은 13일의 금요일이네요. 공포의 13일의 금요일. 자,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렸고 재판부는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홍남기의 증인 신분이 취소되었음을 고지를 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던 이 홍남기는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 문건의 입수 과정과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홍남기 이자가 저 캐비넷으로 박근혜 정권의 배신을 때려버려갖고 지 혼자 살겠다라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부총리와 재경부 장관을 겸직을 하면서 호의혼식 잘 먹고 잘 사는 놈입니다. 아무튼
다음날 10월 14일과 15일은 법원이 휴무하는 주말이라서 월요일인 16일 자정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하고, 따라서 법원은 16일 오후 안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둬놓을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들이 또 희한한 짓거리를 합니다. 오후 5시 5분경 언론에 속보가 갑자기 뜨죠. 김세훈 재판장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뜨는 겁니다. 김세훈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는 것은 SK그룹의 89억 원의 뇌물 요구 사건인데요. 이것도 황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증거인멸하고 어디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왜니 어디 도망가니? 대통령 신문으로 뻔히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말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야죠. 아무튼 자, 이 뇌물 사건도 웃긴 게, 이 사건은 최서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 무조건 이건 뇌물로 엮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털고 털어도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검찰에서 석 달, 특검에서 석 달, 총 6개월을 걸쳐서 이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도 끝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사건만 쏙 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검찰의 꼼수였던 겁니다. 정말 잔인하고 치졸하고 아우 진짜. 자, 이 사건은 2016년 2월경 SK 채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안종범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받으면서 비롯된 것이고, 이 서류 봉투는 대통령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채태원이 대통령과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채태원의 검찰 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봉투 안에는 K스포츠재단 들어보셨죠? 여기 사무총장 정현식이라는 그런 사람의 명함과 WK라는 회사 소개 자료 등 문건들이 들어있었고, SK그룹 전무 박영춘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국제금융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인데요. K스포츠재단에서 보낸 이 자금 요청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지만 회장이 누굽니까? SK. 여기 채태원이 지시됐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과 사무총장 정현식에게 연락을 해서 미팅 날짜를 잡습니다. 자, 이 사업 제안서의 작성자가 박헌영이기 때문에 이 박헌영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주절주절 낼름낼름 설명을 쭉 했는데, 이걸 다 듣고 이제 박영춘이 한마디를 하죠. 가지고 온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지금 자원을 받겠다라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비를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 비덱사로 바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한 뒤에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서 다시 갖고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박헌영의 사업 제안서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박영춘은 박헌영을 배제하고 정현식과 단둘이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의 뜻이 맞느냐? 대통령의 뜻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확인 시도를 하니까 정현식은 즉답을 피하고 얼마 있다가 박영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주장하는 SK그룹의 뇌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딴 식으로 없던 걸로 하자면서 꼬랑지를 내리고 숨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걸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검찰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검찰, 언론사, 정치꾼들 이 좌익들이 모조리 합세해가지고 현재 내각제 개헌을 통해 문재인을 풀어주고 지들끼리 이 나라가 소멸될 때까지 뜯어먹어 보겠다라고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딴 식으로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윤석열은 30년 구형을 때리고 현재 4년이 넘게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현재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금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사실들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메이저 유튜버들 안 하는데 돈 벌기 바빠갖고 뭐 개헌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아직까지 윤석열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소멸되면 또 이제 최재형 감사님 또 찬양할 거고 김동연 찬양할 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저급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죠. 저는 돈 못 벌어도 돼요. 나라 살린 다음에 나중에 광고비로 받으면 되지. 자, 지금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조중동이 띄우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호도하고 보수의 완전 괴멸을 위해서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완전히 묻어버리겠다라는 짓까지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잘못된 거 절대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내 성격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든지 제 의지는 분명하고 제가 옳다라고 판단하면 밀고 나갑니다. 누가 뭐 댓글에다 뭐라 해도.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와서 공작질하지 마.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잘못된 놈들은 싸그리 색출해서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